안녕하세요, 디자인 쉐어입니다. 오늘의 현장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클라이언트 분이었는데요. 일반적인 아파트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테라스 하우스의 형식이었어요. 먼저 클라이언트 니즈부터 살펴볼게요. 손님 초대가 많은 집이었고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많다고 하셨습니다. 이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를 설치할 공간이 필요했는데요.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여행지에서 갖고 온 이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될 공간이 필요했고요. 클라이언트 니즈들을 살펴보면 이 관계 중심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. 이제 도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평면도를 보면 기존의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파티션이 있었습니다. 과거의 형태에서는 주방과 이 거실을 나눠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클라이언트 니즈를 살펴봤을 때 관계 중심의 집을 만들기엔 좋지 않은 구조여서 과감히 철거를 생각을 했고요. 흔한 형태의 디귿자 주방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 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인 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, 이 주방이. 그래서 이 형태를 바꾸는 형태로 다시 배치를 짜면서 뒤쪽 후열장에는 싱크볼과 키 큰 장을 배치를 하고 앞쪽에 아일랜드를 배치하고 그 앞에 식탁을 배치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쪽으로 소파가 등지게 뒀는데 보통 우리가 미드 많이 보잖아요. 미드에서 볼 수 있는 구조처럼 소파와 식탁을 등지게 둔 거죠. 이 테라스 하우스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자체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.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일어서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기존 파티션이 있던 위치였어요. 기존 사진도 제가 한번 올려볼 건데요. 굉장히 답답했던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그 파티션이 제거된 이 위치에 보면 지금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기존에 이 정도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좀 자그마한 장식장 같은 걸 두고 대부분 거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여기에 청소기를 보관하고 저 앞쪽에 있는 피아노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장을 구비를 하고요. 근데 좀 여기서 유념해야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장이 생기면서 벽 간 거리가 당겨지니까 저쪽에 보이는 벽하고 라인이 거의 유사해지더라고요.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라인, 근데 그 라인이 맞지 않을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라운드로 굴렸습니다.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데 어긋나 있는 것보다는 직선과 라운드로 만났을 때 어긋나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 공간을 구획하면서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었거든요.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. 자, 여기 보이는 흔히 얘기하는 월을 구성한 것들이 소재는 지금 패브릭 계열로 저희가 구비를 한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, 잠시만요,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해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하시잖아요.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부분 중에 메시지 보드가 있었어요.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화이트보드, 아니면 백페인트 글라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위치에다가 붙이려고 하다 보니 완결성이 깨지는 거죠.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단차가 아예 없습니다. 이 옆에 보이는 MDF 목재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철재를 같이 라인을 맞추고 그 바깥을 필름으로 싸서 마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요소를 둘 수 있게 하고요. 이제 아일랜드하고 안쪽에 있는 싱크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안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 구독자분들이나 인테리어를 하러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 해 주실 때 있어요. 저희 집 냉장고를 새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. 무슨 뜻이냐면 요즘 나오는 냉장고들은 키친핏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냉장고장과 빈틈이 없이 딱 규격으로 돼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냉장고 구매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용량이 큰 걸 쓰길 바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냉장고를 다용도실 쪽으로 두고요.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했는데
여기 보이는 이 위치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를 구비했습니다. 또 많은 구독자분들, 많진 않죠? 구독자분들과 또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, 아일랜드를 두고 내가 이 위에다 뭔가 올려놓기 싫다,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, 또 싱크볼의 설거지 이후에 식기를 둘 곳을 정하기가 어렵다, 이런 고민을 똑같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식기 정리대를 위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건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식기 건조대 같은 경우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거를 특수 제작해서 정확히 딱 두 통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. 이거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중간에 페트 소재로 된 다른 사이즈의 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좀 더 형태가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집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주방과 거실 간의 관계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엔 거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거실입니다. 제가 이 거실을 만들 때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소파 위치예요.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식탁과 이 소파 위치를 둘 때 대부분 이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요. 거실 한쪽 벽면을 등지고 소파를 두고 식탁은 주방 쪽을 벗어나지 못하죠.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식탁과 소파가 서로 등지고 있고, 이 거실에서 주방의 위치가 한눈에 보이고 주방에서도 거실의 위치가 한눈에 보입니다. 보통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에서도 많이 보이는 배치잖아요.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쉬웠어요, 이런 설명이.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둘 위치를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피아노 위치가 돋보일 수 있게 브론즈경과 악보를 볼 때 편할 수 있게 이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해서 조명 계획을 마음대로 구비할 수 있게 하고요.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계절이 보이는 이 오브제들을 두고 싶다, 그 위치는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 보이는 형태의 장은 하부에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, 상부에는 유리장이 있어서 원하는 오브제를 설치할 수 있어요. 또 좌측으로는 금속 선반과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또 뭔가를 두기가 좋죠.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히든도어 앞쪽에 여백의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조형물을 두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를 들어 주셨었어요. 가족 간의 크리스마스 전에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그 위치가 여기였으면 좋겠다, 제가 미리 계획을 한 거죠.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간을 계획할 때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상상해 보거든요.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자녀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본다던가, 내가 아일랜드에서 요리를 하는데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. 또 겨울이 오면 벽난로를 켜고 이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, 이런 것들이 생각되는 공간이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다른 요소인 복도 쪽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. 복도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복도입니다.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전면부에 그림이 설치됐을 때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조명 계획을 해주고요. 마감재를 보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패브릭, 밝은 계열의 우드, 화이트, 그리고 베이지 톤 조합을 해서 만든 매테리얼 보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해 보일 수 있고, 또 저 안쪽으로 보이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서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예 벽면이 구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아파트 측에서 입주하실 때 필요하면은 방을 하나 더 만들다거나 아니면 서브 거실 개념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계획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안쪽 공간감이 더 깊게 느껴지고, 또 이 안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답답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유리로 표현했습니다.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집중을 해야 될 때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
장을 조금 짧게 설치해서 그쪽에서 커튼을 달 수 있어서 커튼을 치면 공간이 완전 분리되는 형태를 만들고요. 열면 개방되어 있진 않지만 개방감도 찾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공간에 트랜스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또 마지막으로 현관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현관입니다. 현관에서 중심적으로 잡았던 부분은 뭐냐면, 기존 모습을 보면 우측과 좌측 전부 다 장으로 빽빽히 차 있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일부 열어서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, 그리고 큰 거울을 둬서 개방감을 찾았고요. 수납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냐,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두 군데 장, 요걸 열면 안쪽에 팬트리 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입구 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어 두 짝은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, 그리고 주방까지의 동선이에요.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용도는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동선이니까 이렇게 두 개 열고, 그 진입하는 길목도 가능한 부분에는 모두 다 수납을 만들어 줬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납을 살리면서 디자인성도 같이 찾은 부분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번 프로젝트는 어떠셨나요?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족 간의 이 관계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, 가장 다양한 상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막 피아노도 치는 모습도 생각해보고, 요리하는 모습도 상상하고, 또 소파에 앉았을 때 또 가족 간에 얘기하는 모습, 정말 디테일하게는 소파에서 이렇게 등지고 얘기하는 모습도 상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귀중했던 프로젝트였고, 또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고생해준 이창원 소장과 이소영 디자이너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